안녕하세요. 일본 동경에서 원종빈 인사드립니다.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여러 활동들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렇게 한마당 행사가 중지되지 않고 온라인으로 여러분을 뵙게 될 수 있어 매우 기쁘고, 한마당을 열어주신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모든 환경교육 활동가 선생님들께 감사한 말씀과 보고 싶은 마음을 함께 전달합니다. 저는 현재 일본 환경교육학회 이사로 활동을 하고 있으면서 대학에서 환경교육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직접 여러분을 만나 뵙지 못하고 일본의 환경교육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어서 너무 아쉽습니다. 내년엔 반가운 얼굴로 여러분을 찾아뵙고 소식을 전달드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일본의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환경교육이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 그런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본에 어떠한 형태의 환경교육 단체가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인 형태의 환경교육 관련 단체를 봤을 때 가장 많은 수를 갖고 있는 것이 환경 NGO, NPO입니다. NPO 법인체이며 여기에는 자연학교 등 많은 대부분의 환경 관련 단체가 속해 있습니다. 비영리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법인을 운영하기 위한 자금과 운영비를 충당하기 위해 수익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일반 사단법인인 일본 환경교육학회가 있고요. 공익재단법인, 공익사단법인, 여기는 기요사토 협회, 키프협회, 그다음에 일본 환경교육 포럼의 지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익재단 법인으로는 일본에서 가장 많은 회원수를 가지고 있는 일본 야조회, 또 일본 생태계협회 등이 있습니다. 2012년도 조사에 따르면 이런 환경교육 관련 단체가 총 4,532개의 단체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더 많은 단체들이 이러한 법인단체에 등록을 하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환경교육 한마당처럼 일본에서도 1987년부터 시작해온 키요사토 미팅, 매년 1회 야마나시현 키요사토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환경교육 활동가, 연구자, 학생, 정부 관계자 나 일반 시민이 참여를 하고 있고, 정보 교류와 환경교육 방법에 대한 워크샵, 활동가들의 인터프리테이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연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키요사토 미팅은 일본 환경교육 학회의 전신이기도 하고, 또 일본 환경교육 포럼의 모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일본 환경교육 포럼과 한국의 환경교육 네트워크 킨이 서로 MOU를 맺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2016년에 킨에서 많은 멤버분들이 참석을 해주셔서 함께 워크숍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이후에도 킨 대표님과 사무국에서도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일본도 올해는 코로나의 영향으로 키요사토 미팅이 온라인으로 개최를 할 예정입니다. 매년 11월에 행사를 진행해 왔지만 올해는 12월 6일부터 12일 일주일간 온라인으로 전체 행사와 분과별 행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이 계시면 참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구 환경을 위해 많은 단체들이 노력하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올해는 코로나의 영향으로 환경단체뿐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 전반에 걸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입니다. 특히 민간 단체인 자연체험 활동을 위주로 활동하고 있는 자연학교 등이 많은 단체들이 활동을 중지를 하거나 아니면 온라인으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먼저 일본의 코로나 상황과 방역 대책에 대한 지금까지 흐름을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본이 한국보다 앞서 첫 확진자가 1월 6일에 중국에서 입국한 30대 남성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월에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에 승선한 총 3,713명의 승선한 승객들 중에 712명이 코로나로 확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712명에 대해서는 일본의 확진자 수, 누적수에 포함을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10월 17일 기준으로 누적자 수 92,063명이 감염이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직도 매일 5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이 지난 3월까지는 올림픽을 개최하려고 코로나19 상황을 정확히 보도하지 않았던 게 일본 국민들 사이에서도 큰 불신이 있었고요. 또 올림픽이 이제 연기가 확정이 되면서 바로 일본에서도 학교가 휴교령에 들어갑니다. 임시 휴교령이 들어가고요. 4월 7일부터는 7개 현을 중심으로 해서 코로나19 긴급 사태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6일 날 전국으로 확대가 되고요. 이게 해제가 되는 거는 전면 해제가 되는 것은 5월 말 5월 25일에 전면 해제가 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도 사회적 거리두기와 3밀, 밀폐, 밀집, 밀접이라고 하는 3밀을 피하는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7월 중순에 동시에 일본 정부가 경제 회복 정책으로 곧 여행 가자 캠페인, 고투 트래블이라고 하는데요. 여행 가자 캠페인, 최근에는 뭐 먹으러 가자 캠페인 이런 것들을 시작을 하면서 다시 7월 중순부터 확진자 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현재도 광역도시와 지방도시를 중심으로 가을 팬데믹 현상을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의 환경교육 분야, 특히 민간단체 활동을 보면 코로나19 긴급사태로 인해서 자연체험 활동 분야의 단체들이 활동을 중지한 곳이 많습니다. 또한 학교도 임시 휴교령에 들어가면서 학교교육 안에서도 환경교육 활동을 중지하거나 연기하거나 하는 곳이 많습니다. 저도 2월 16일 날 아이와 야외 활동을 한 것을 마지막으로 올해 활동을 중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의도치 않게 긴 방학으로 인해서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어른들도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요. 이러면서 바람직하지 않은 사회적 현상, 예를 들면 뭐 코로나 학대로 인한 뭐 코로나 학대, 코로나 이혼 이런 말들이 많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일본에서 초기에 코로나19 정보가 잘못 전달이 되면서 아이들이 밖에 나가지 않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일본 환경교육학회가 아이들이 밖에서 놀 권리를 보장해달라는 성명서를 내고 각 관계 부처와 언론에 공개하도록 보도자료를 보냈습니다.
이 성명서 안의 내용을 보면 자연학교에 대한 손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조사를 하고 이에 맞는 지원을 검토하라라는 성명서가 내용이 들어있는데요. 이렇게 요구를 하면서 일본 학회에서 동시에 이사회의 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일본 환경교육학회 포럼이 자연학교 피해 실태 조사를 실시를 합니다. 일본 환경교육학회에서도 회원을 대상으로 피해 조사를 실시를 했는데요. 일본 학회 회원들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를 보면 교육이나 연구 활동에 큰 영향을 주었다라고 답한 게 93%. 그러나 개인 수입에는 별로 영향이 없다라고 답한 분들이 85%에 달했습니다. 이 이유로는 응답자 대부분이 일정 수입이 있는 대학 교수, 학교 교사, 연구자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 환경교육 분야의 상황은 아주 달랐습니다. 민간 환경교육 분야에서는 초기 4월에 1차 조사를 실시를 하고 9월에 여름방학이 끝난 시점에 2차 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1차 피해액은 법인 단체 등록된 단체와 또 개인 사업체까지 조사를 했는데 약 18억엔의 피해가 있다라고 나타났습니다. 여기에는 3밀 이동 또 긴급사태 선언으로 인해서 이동 제한으로 캠프를 할 수가 없었던 것도 이유였고요. 또 하나는 여러 자연체험 활동을 중지를 했기 때문에 나타난 피해액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1차 조사 때도 아마 여름방학이 지나면 피해액이 더 클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다시 9월에 2차 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2차 조사 때는 1차 때보다 응답한 조사에 참가한 단체 수가 적었지만 피해액은 21억엔으로 1차 때보다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자연학교의 1년 동안 운영을 좌우하는 수익이 여름방학을 통해서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유럽 프로그램, 캠프, 체험활동이 많이 중지되면서 자연체험활동 단체들의 존속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수익에 큰 피해가 나타났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작년과 비교해서 수입이 줄었다라고 답한 단체가 90%, 또 작년에 비해서 수익이 반 이상 줄었다라고 70%가 답했습니다. 또 프로그램에 참가한 참가자 수가 작년에 비해 줄었다, 또 반 이상이 줄었다라고 답한 그 이 비율과 조금 전에 말씀드린 수입과 아주 깊게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코로나19가 단체 활동이나 법인체 운영에 아주 큰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데요. 더욱더 큰 문제는 이런 공익단체들의 활동이 코로나로 인해서 폐업의 위기에 놓여 있다는 것이 아주 큰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조사 결과로 나타난 과제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일본에서 어떤 노력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사 결과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참가자 수가 감소했고 이로 인한 또 수입이 감소했다라는 것이고요. 이게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체 운영에 대한 어려움으로 인해서 아주 크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단체들이 이 조사를 통해서 다시 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자연체험 활동에 관한 코로나19 안전 방역 체계를 간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이런 조사 결과를 정리해서 수익 감소로 인한 활동 저하에 대한 정부의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 그다음에 이런 내용들을 정부 부처와 언론 기관에 보도 자료를 보냈고 또 국회의원들에게 요구서를 제출을 하고 피해 보상을 위한 노력을 부탁을 하였습니다. 또 조사 결과에 따라서 민간 교육 관련 단체 네트워크 단체인 자연체험활동 추진협회 콘하고 일본 아우트도어 네트워크 존, 그다음에 일본 환경교육 포럼 지프 이 세 단체가 공동으로 자연체험 활동에 관련된 코로나19 가이드라인 작성을 하게 됩니다. 또 일본 환경교육학회에서도 함께 코로나에 대응한 환경교육 활동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 양쪽에서 발표한 가이드라인은 해당 홈페이지에 가시면 확인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현재 환경성에서도 민간 환경교육 단체에 대한 피해 실태를 파악을 하고 긴급 지원금을 마련하고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민간은 민간 나름대로 크라우드 펀딩을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전국 자연체험학교 지원 펀딩을 위해서 4월, 5월에 1차 모집을 500만 엔 목표를 가지고 실시를 했는데요. 한 달도 안 돼서 목표 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2차 모금으로 이번에는 1000만 엔을 목표로 실시를 했는데요. 10월 중순에 모금이 목표액이 달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짧은 기간에 모금이 달성될 수 있었던 이유로 일본의 자연학교가 시민들에게 큰 신뢰를 얻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자연학교가 지역의 지속가능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서 거점시설로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왔다. 또 이러한 활동들이 지역에 좋은 영향을 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이 자연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한 시민이나 주변에 있던 지역 주민분들이 이에 대한 부담을 하지 않았나라고 관계자들 사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본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민간 환경교육 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질문이 있으시거나 궁금하신 분들은 긴 사무국을 통해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는 많은 교류들이 중지되고 서로 만날 수 없었는데요. 내년에는 한일의 아이들의 바램처럼 생명과 평화에 대해서 진심으로 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빨리 기대를 합니다. 그럼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